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계약 강론 매매갑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주택 임대차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매매 계약.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들은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쌍방 모두 채무가 있어요. 쌍무. 소유권 주니까 반대급부로 돈 받죠. 반대급부 있어요. 유상. 약속만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요물반대 낙성. 꼭 계약서 서면으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불효식.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매매계약에서 우리가 배울 것, 매매계약의 성립, 여기서 일방약하고 계약금을 배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계약금이고, 그다음 매매계약의 효력, 법조문 4개를 볼 거고, 그다음 매도인의 갑의 매수인들에 대한 담보책임. 그래서 매매에서는 두 문제 나오는데 계약금하고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2개. 이제 간혹 일방약 작년에 7년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안 나올 거고. 효력도 한 3년, 5년에 한 번. 효력은 쉬워요, 조문. 결국 해야 될 게 계약금하고 담보책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환매도 작년에 나왔어. 그러니까 일방약 환매는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올해는 계약금하고 담보책임 여기서 나온다. 자, 일방약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올 확률이 95%. 연막하라 하고 또 낼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엿을 먹지 않는다. 왜? 할 거니까. 하긴 할 거니까. 단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볍게 하시라는 얘기. 자, 미리 찜하죠. 을이 갑의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현재 돈이 없어. 그래도 꼭 사고 싶어. 갑이 딴 사람한테 팔기 전에 미리 예약 걸어놓죠. 이게 예약이에요. 미리 한 계약. 그래서 미리 예자야. 한자를 알아야 돼요. 법은. 미리 한 계약이구나. 그래서 예약은 계약에 해당되고 예약을 걸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할 채권 채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행동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행위, 채권 행위. 그래서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그러면 예약은 종류가 4개가 있는데 그중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법조문에 있는 일방예약이에요. 그래서 일방예약. 그럼 일방예약이 뭐냐? 갑하고 을, 당사자 쌍방 중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두 놈 중 한 놈만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매수인이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두 놈 중 일방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방예약이에요.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한 사람 일방만이 갖고 있다. 일방예약. 그래서 법조문 이게 나오죠. 예약 완결권자인 을이 본계약 체결합시다. 이게 형성권 행사의 의사표시. 이걸 법조문은 매매 완결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래서 매매 완결 의사표시 하면 그때 바로 형성권이니까 바로 본 매매계약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갑이 예약 완결권자가 행사를 안 해. 특별히 기간을 안 정했어. 그럼 물어봐야겠죠. 을, 너 완결권을 행사할 거야 말 거야 이달 말까지 답 좀 해줘. 이게 물어보는 최고. 그래서 완결권을 행사할지 말지 물어볼 수 있고 갑이 물어보겠죠. 완결권자들한테. 그러면 이달 말까지 알려줘 했는데 갑이 정한 그 기간 내 을로부터 답을 받지 못하면 즉 연락이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은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항상 연락 없으면 추인 거절, 수익 거절, 효력은 잃는다. 이렇게 끝나요. 자, 1년 안에 완결권 행사하기로 행사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특별히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경우수는 2개. 자, 기간을 정했다. 그러면 1년 안에 그 기간 내에 해야 될 거고 이제 시험 이게 나오죠. 기간을 특별히 안 정했다. 그러면 을은 완결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느냐?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요. 형성권은. 그래서 10년 안에 완결권 행사해줘라. 그래서 10년 외우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은 예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라. 따라서
제척기간은 항상 이 기간 내에 행사해줘야지 기간을 넘으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예약왕열권 형성권 소멸합니다. 설사 을이 이미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한다. 이게 정답쯤이야. 이게 장난쳐요. 상대방 을이 인도를 받았다면 비록 10년이 지났더라도 제척기간 지났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X. 무조건 기간 지났어?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스스로는 소멸. 자, 그러면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이거 법원 직권조사상 스스로 조사합니다. 자, 예약완결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을은 지채권 보존하게 이 부동산에 가등기 박을 수 있다. 항상 채권. 을은 채권자예요. 매매계약, 예약자도 채권자, 매수인도 채권자. 채권자가 지 권리, 예약상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 박을 수 있다. 오케이, 끝났어요. 이제 계약금. 계약금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을이 갑하고 매매계약하면서 10%에 해당되는 계약금 5천만 원을 갑한테 쏘죠. 이게 계약금이죠. 매매 대금이 5억이면 보통 10% 걸어요. 10%. 자, 계약금 5천만 원을 걸었다. 자, 계약금은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반드시 계약금 지급해 줘야 돼요. 요물계약. 두 번째, 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있으니까 태어나요. 매매계약도 없는데 계약금 거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매매가 주, 계약금은 정.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부수하여, 이게 종된 의미예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의 성질, 요물이다,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종된 계약이니까 주종의 관계는 항상 부종성. 주인인 매매가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종농임 계약금도 같이 날아간다. 같이 효력이 있다. 부종성 할 수 있어. 이걸 알면 이 지문 하나 해결되고, 그 다음 계약금은 매매 계약한 5월 1일 그 날짜에 꼭 같은 날짜에 걸 필요는 없다. 나중에 며칠 후 걸어도 된다. 이걸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꼭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금 걸어도 아무 이상 없다. 환매 특약은 동시에, 반드시 동시에. 환동이. 환매 특약은 동시에. 계약금 계약은 꼭 동시에 할 필요 없다. 환매 특약을 외우고 이걸 반대로 엎어버리면 돼요.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전부 5천만 원 전부 갑한테 들어와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합니다. 전부 들어와야 돼. 따라서 5천 거래해야 되는데 을이 돈이 없다고 일단 1,000만 원 줄게. 4천만 원은 내가 일주일 안에 꼭 줄게.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자, 1,000만 원 받았죠. 근데 갑이 다음날 해지하고 싶은 거야. 계약금 해지. 그때 받은 1,000만 원의 2배인 2천만 원 주면서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계약금 일부만 들어왔다. 그럼 일부의 동그라미 빵 하고, 그럼 이 판례 나와. 갑이 실제 교부받은 그 일부, 이 말은 안 떠요. 그냥 내가 넣어서 읽어야 돼. 실제 교부받은 그 일부 금액 1,000만 원에 2배 2천 주면서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실제 받은 그 일부의 2배 2천만 원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 기준되는 금액은 원래 주기로 했던 5천만 원 약정 계약금이다. 그다음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 안 했어요. 전부가 들어와야 되거든. 그래서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 안 돼서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자, 매매 계약을 이와 같이 해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게 계약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 해약금.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서로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 해제, 쫑 내버릴 수 있죠. 그러면 계약금 5천만 원 손해 봐야 돼요. 서로. 그래서 교부자, 을은 너 먹어? 나 해제할래? 포기. 수령자,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수령자는 2배, 5천에 2배, 1억 상환하면서. 이게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100 상환하면서 이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게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동한다. 해약금은 계약을 해제한다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계약금이 걸려 있으면 무조건 계약금 손해보면서 해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는 질문이죠. 자, 갑이 매도인이 이 계약을 계약금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배 금액을 이행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2배 1억 이행 제공하면서 해제 의사표시를 써야 돼요. 따라서 이행 제공하지 않고 해제했다고 해서 해제되지는 않는다. 뭐 그런 질문도 있어요. 자, 갑이 1억 주면서 해제합니다. 근데 을이 반대, 안 돼, 해제 안 돼, 도망 다녀요. 안 봐도 매수인이 갑이 해제하려는데 1억을 수령하지 않아. 그렇다고 공탁까지,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정답지문. 그래서 반드시 외워요. 매도인이 계약금 2배 주면서 계약 해지하려는데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도인 갑이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장난쳐요. 공탁해야 된다. X. 자, 이와 같은 매매계약 해제, 계약금 해제는 시기 제한이 있죠. 서로 누군가 이행착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행착수 전에만, 이행착수 전까지만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그럼 이행착수가 뭐냐? 대표가 중도금 들어오는 거예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줬다. 그러면 대표적인 이행착수. 중도금이 지급됐다. 이 5글자가 뜨면 서로 갑이든 을이든 이제는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넘버 2. 그래서 우리 지문 속에 중도금 지급 이 5글자가 보이면 주어가 갑이든 을이든 소수로는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 자, 중도금은 6월 1일이 날짜였는데 꼭 이 날짜에 줄 필요는 없다. 아파트값 오르니까 그냥 쏘아버렸다. 중도금 날짜 전에도 중도금 줄 수 있다. 기한이익 포기하면서. 따라서 무조건 날짜 전에도 중도금이 들어왔더라도 들어온 거죠. 가능하니까. 그러면 갑은 해제할 수 없다. 자, 이행착수로 볼 수 없는 거, 이행착수 아닌 거 3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3개. 첫 번째, 이행에 준비를 했다. 이건 우리 단어 보이죠? 준비하고 착수하고는 달라. 준비는 1년간 할 수도 있죠. 준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단어지. 그래서 이행 준비는 착수가? 아니다. 아직 착수 안 들어왔다. 따라서 이행 준비만 한 경우에는 아직 착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놈이 잘 나와요. 특히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했어요. 자, 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왔어. 허가를 받았다. 그러겠어요. 마찬가지. 허가는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청의 허가는 이행착수 아니니까 설사 허가가 나왔더라도 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이놈 정답쯤이에요. 정답쯤. 넘버 3쯤 될 거야. 이놈이 넘버 2. 넘버 3 이놈. 이놈은 넘버 4. 넘버 4.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을이 돈을 안 주니까 갑이 돈 주세요. 소송 제기. 이 말이 떠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대금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요. 마찬가지 소송 제기도 이행착수 아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다 해도 을은 이제 주어가 을로 나와요.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주어는 중요하지 않아. 소수로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면 돼요. 이놈들은 이행착수 아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주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로 나오니까 이 세 놈 준비 착수하냐? 허가 착수하냐? 소송 제기 소송 착수하냐? 착수 아니니까 해지할 수 있지. 이렇게 중심 정확히 파악해놔요. 자, 계약금 해제 효과. 갑이든 을이든 계약금 손해보면서 계약금 해제했죠. 원상 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금 해제한 경우 서로 받은 거 돌려줄 원상 회복 의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요. 이유는 받은 게 없어. 계약금 해제 상황에서는 받은 게 있으면 착수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해제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놈이 넘버 1. 계약금 해제의 경우 상대방이 너 임마 왜 계약금 해제했어? 너 임마 채무 불이행이야. 손해배상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넘버 원. 유. 계약금 해제의 경우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야. 채무불이행 없어.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손해배상 채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합의 해제든 계약금 해제든 절대로 채무불이행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약정 해제도 마찬가지. 그럼 잘 안 나오지만.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난 것은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죠? 합의 해제도 엄청 나오고 여기도 정답지문.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 모든 계약법 규정은 임의규정. 따라서 어느 법 규정을 각각 우리 폐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 걸면서 서로 우리 비록 계약금은 걸지만 이 매매계약 해제하지는 맙시다. 계약금 해제권 행사 배제하는 특약 먹힙니다. 항상 특약 유효. 이 특약이 유효니까 이렇게도 나오고 이 배제 특약이 있다면 서로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 다음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즉 계약금 걸어놨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채무불이행 효과인 나는 법정 해제로 날려버릴 수 있다. 그대로. 그래서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든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법정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나오죠.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권 발생한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발생한다. 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도 나와요. 같은 말이야. 계약금 끝났어요. 몇 개 안 되죠? 하나 남았어. 해약금이 끝났고 이제 위약금 하나 남았죠. 이게 이제 계약금에서 마지막.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겁니다. 갑과 을이 계약금 걸면서 당연히 해지할 수는 있는 힘은 그건 당연히 있고 네가 채무 불이행하면 너는 2배 주는 거야. 1억. 내가 채무 불이행 계약 위반하면 너 뭐고? 채무 불이행 시 위약 계약 위반했을 때 계약금을 상대방한테 뺏기기 특약. 이게 위약금이에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작동돼. 채무 불이행한 사람은 갑이 계약 위반할 수도 있고 을이 계약 위반할 수도 있죠. 채무 불이행하면 만약 수령자 갑이 채무 불이행했다. 그러면 너는 2배 나한테 주는 거야. 교부자 갑이 채무 불이행했다. 그러면 갑한테 준 계약금 너 포기하는 거야. 즉 뺏기기 특약이죠. 서로 계약금 상당에. 이런 특약. 이게 계약금을 위약했을 때 상대방한테 주기로 하는 위약금 특약이라고 해요. 이와 같은 위약금 특약이 달려 있어야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위약금이 뭐냐? 손해배상조예요. 손해배상. 원래 채무 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채무 불이행 얘가 대금을 안 줬어. 채무 불이행. 원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 손배채권이.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일단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다음 입증을 해야 돼요. 얘의 채무 불이행으로 내가 이만큼의 손해가 났습니다. 법원에서 가서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사실 손해가 없어. 단기간 2, 3개월 사이에. 손해가 없어. 또 입증도 어려워.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채무 불이행하면 무조건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조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위약금 특약이 걸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걸로 본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말이 나와. 그러면 액 예정 어려우니까 할 필요 없고 손해배상조로 계약금 뺏는다. 위약했을 때. 그래서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위약금에서만 나와. 위약금에서만. 계약 위반했을 때 여기 있잖아.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했을 때 손해배상조로 계약금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 손해가 있든 없든 무조건 그래서 계약금 챙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위약금으로 뺏으려면 반드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걸어놓지 않았다면,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설사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했다고 해서 갑이 5천만 원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이 상대방 갑한테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 같이 나오죠. 그래서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이 상대방 갑에게, 만약 얘가 채무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 갑에게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당연 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뺏으려면 반드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걸어 놔야 돼요. 여러분들 중개사 하시면 모든 매매 계약에는 다 특약상으로 다 부동문자로 다 특약상 넣습니다. 이거 안 넣었다가 나중에 멱살 잡혀요. 갑은 너 계약 위반했어. 나 5천만 원 먹는 거야. 그런데 위약금 특약 안 걸어놨어. 중개사께서. 멱살 잡히지. 갑한테. 응? 꼭 걸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래서 이게 위약금 기능 끝난 거예요.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은 방금 한 것만 달달달달하면 여기서 정답 지문이 반드시 바뀝니다. 자,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어떻게 부담하느냐?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서로 절반씩 균분 부담.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계약금에 관한 문제 하나 봅니다. 갑은 을 소유 토지를 3억에 매수. 항상 읽으면서 소유자가 나오면 밑줄 알아겠어. 을 소유 토지를 갑이 샀죠? 그러면 을 소유 왼쪽, 오른쪽이 갑. 항상 소유자가 왼쪽, 매도인이 되겠고. 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 계약금 사례 문제구나. 그럼 3천만 원은 밑줄 딱 하고. 왼쪽 놈, 을한테 지급하기로 약정. 그 즉시 전액을 입금했다. 계약금 계약 성립. 요물계약. 자, 틀린 것은. 작년 주택관리사. 1번. 갑과 을의 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이다. 이제 이론으로 푸는 거예요. 사례 이제 사람만 잡아놓고. 그렇지. 계약금 계약은 요물이다. 그렇지. 오,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습관 해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진짜야. 왜 그런지 알아요? 중간에 물음표가 나오면 오가 돼 있어야 이건 두 번째 안 보는 거예요. 물음표 나온 것만 찍는. 이게 안 돼 있으면 또 읽어. 물음표가 두 개 나와버리면. 그래서 맞는 건 반드시 오. 자, 2번. 갑과 을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갖는다. 그럼 밑줄 하는 거야.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갖는다. 그렇지.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배제특약 그 말이에요. 배제특약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해약금 성질을 갖고 있죠. 해약금. 만약 위약금으로 나오면 X지문이 돼버려. 그래서 해약금. 그렇지. 너도 맞구나. 3번. 만약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그 판례야. 자꾸 지문을 보면 무슨 판례인지 알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갑과 을이 이행차 학수 전에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면 왼쪽 놈 갑은 지가 받은 3천만 원 아니지. 오른쪽 놈이지. 오른쪽 놈 갑은 지가 준 3천만 원 포기하고 이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그러면 계산해내는 거야. 허가는 이행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허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서로서로 해제할 수 있다. 연결됐죠. 그럼 맞는 거야. 빨리 4번 가. 아직도 답이 안 나와. 4번. 왼쪽 놈 을한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자,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조로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어려우니까 이것만 읽어요. 계약금은 따로 특약을 걸지 않는 한 손해배상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살짝 어렵지만 물음표 놔도 돼요. 맞는 거야. 물음표 놔도 돼.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해죠. 이런 건 정답 지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 물음표 해도 돼. 5번. 을이 왼쪽 놈이 갑에게 오른쪽 놈한테 6천만 원 상환하면서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아, 3천이고 2배 주면서 계약금 해제하려는구나. 왼쪽 놈 매도인 을이. 자, 오른쪽 갑이 6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왼쪽 놈 을은 이를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 나 이거 외웠어. 넘버 1, 2, 3인가 그렇다고 했어. 자,
매도인 왼쪽 놈이 2배 100 상환하면서 이 계약금 해지하려는 경우 오른쪽 놈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왼쪽 놈 매도인이 법원 가서 공탁까지 해야 된다고? X. 여기에 사선 딱 끊어. 공탁해요? 너 X.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너 X야. 네가 틀린 거 네가 답이구나. 그래서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 없다. 우리 시험도 정답지문, 다른 시험도 정답지문. 이딴 거 정답지문하면 안 돼요. 왜? 공탁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소송법 영역. 근데 이상이 정답지문 하더라고. 어떻게? 잘 나오는데 해야 돼요. 그대로 외우면 돼.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탁. 허가. 이행착수? 아니다. 허가가 나왔어도 서로서로 해지할 수 여기만 보는 거야. 있다. 오케이. 계약금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6번 나왔어. 계약금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기본적으로 흘러가지. 이런 거 흘러가. 계약금은 요물이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현상 광고하고 계약금이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낙성 아닌 요물. 계약금하고 현상 광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매매 효력 법조문. 여기는 쉽죠.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 왼쪽 놈 갑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어요. 재산권 이전 의무. 자, 갑을 매매. 항상 머릿속으로 갑을 그리시고 매도인 갑은 소유권과 같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어. 문제는 이 아파트가 갑게 아니라 타인 A 소유 아파트를 갑이 매매 계약했다. 돼요? 안 돼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그래서 매도인 소유일 필요 없다. 남의 부동산도 팔아제낄 수 있다. 왜? 채권행위니까. 나중에 잔금 날 때 이상 없이 소유권만 넘겨주면 되거든요. 현재 소유자일 필요 없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누구와 누구의 사례 문제로 나와요. 사례 지문으로 누구와 누구의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또. 그러면 이놈은 항상 남의 거 파는 놈이요. 무조건 매매는 유효로 끝나요. 매매 계약은 무조건 유효야. 왜?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가 지문이 뜨면 유효로 찍는 거야. 분명히 지가 아니고 남의 거예요. 지가 아닌 남의 거 파는 거야. 그래서 공유에서 나와. 공유에서 혼자 팔아제낀 놈. 이 매매는 유효야. 하지만 등기는 처분은 무효지. 단, 지 지분 범위 내에서는 또 유효 등기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지문이 뜨면 보통 다 타인 권리 매매고 매매는 채권행위 유효 흘러가요. 자, 이제 시험은 여기서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법조문 그대로. 가장 중요한 건 이놈. 여기서는 넘버원. 자, 나머지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얘는 장난을 안 치고 얘는 장난을 쳐요. 정답 지문. 첫 번째. 당사자 어느 한쪽에 의무이행, 채무이행, 날짜, 기한이 있다면 상대방 의무이행도 같은 날짜 있는 걸로 추정한다. 이게 동일기한 추정이에요. 그래서 갑한테 의무이행 날짜가 있으면 상대방도 같은 날짜 이행해 주는 게 공평하겠지. 쌍무니까. 그래서 같은 날짜, 동일기한 있는 걸로 추정한다. 이걸 동일기한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 우리 기출이. 그러니까 정확히 동일기한 추정까지, 동일기한 같은 날짜 있는 걸로 추정한다. 두 번째는 엄청 쉽죠.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돈을 주기로 했어. 가방 넘겨주면서 돈 받기로 했어. 그러면 그대로 드래그 여기다 그자만 넣으면 돼. 인도 여기 있죠? 인도 가방 넘겨주는 장소에서 돈 줘라. 그래서 그대로 드래그.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으면 인도 장소만 넣으면 되죠. 인도 장소에서 돈 줘라. 말 돼. 자, 이제 과실은 아주 중요하죠. 정답지문이요. 정답지문. 자, 봐요. 갑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 매매. 목적물에서는 항상 과실이 발생해요. 과실이 바로 월세, 내가 살면 사용이익, 월세 받으면 과실. 사용이익, 내가 살면 사용이익, 세 줘서 세 받으면 월세. 이걸 합쳐서 과실, 열매라고 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매매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하고 둘 중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누가 먹느냐 그거예요. 즉 이제 팔았으니까 월세 받다가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되느냐 그 문제야 현실에서는. 자, 매매 계약을 한 후라도 기준 시점, 과실의 귀속 시점은 인도 넘겨주는 시점이에요. 인도 키 넘겨줄 때, 이사 방 빼줄 때. 따라서 왜 그러냐? 사용으로 하면 되게 쉬워. 과실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해해버리면 돼. 아직 인도하기 전에는 내가 사용하고 있죠,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사용이익 누리니까 과실도 내 거지. 그래서 인도 전에는 매도인, 왼쪽 놈. 자, 아파트가 넘어왔어. 우리한테 키 넘겨주고 우리 입주했어. 그럼 얘가 이제 사용하죠. 그러니까 인도 후라면 이제는 매수인. 근데 시험은 인도 후 매수인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법정은 이것만 나와. 인도하기 전에는 왼쪽, 아직 넘겨주기 전이니까 매도인. 자, 중요한 건 두 번째야. 아직 넘겨주기 전이라도 매매대금 5억이 전부 들어왔다면, 매매대금이 완제됐다면, 돈이 다 들어오면 과실은 보내라. 그래서 돈이 다 들어오면 과실은 이제 인도 키 넘겨주기 전이라도 오른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제가 의뢰했어. 과실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누구요? 매수인. 오른쪽이 매수인. 그래서 정답 지문이 이놈이에요. 이놈. 인도 전이라도 대금이 완제. 매매대금이 다 들어왔어. 갑한테. 그럼 과실 오른쪽으로 보내라. 따라서 이제는 과실은 매수인. 오른쪽 놈. 이걸 알아야 가담법에서 청산 절차 완료하면 과실은 오른쪽 채권자.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내라.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되게 중요하죠. 오른쪽, 매수인. 그래서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넘겨주기 전이라면 이 과실은 왼쪽 놈, 매도인. 인도 후라면 매수인인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인도 전이라도 대금이 완제. 아하, 돈이 다 들어왔어. 과실은 오른쪽, 보내라. 오케이. 자, 특별히 대금 지급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요. 대금 지급 기한이 없어요. 이렇게 시작돼요. 법조문. 그럼 매수인들은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왼쪽으로 줘라. 대금 이자 지금 이것도 이해하면 돼. 아직 5억을 안 주고 있어. 을이. 그런데 아파트가 넘어왔어. 인도받았어. 그럼 여기서 이제 과실이 태어나니까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목적물이 오면 대금 이자는 보내고, 대금이 오면 목적물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고, 보내기만 하면 돼.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오니까 느낌이 왔어. 매수인은 오른쪽 놈 을은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이제는 아직 주고 있지 않은 대금에서 발생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라. 대금 이자를 지급해라. 왼쪽으로 이자는 보내라. 그거예요. 과실 보내고 대금 이자 왼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이해하면 이 두 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자, 을이 아파트를 샀는데 이 아파트에 누군가 지가 소유자라고 권리 주장한 놈이 있어. 그럼 매수인은 불안하겠죠? 그래서 매도인한테 갑 어떻게 된 거야? 제 거래. 나 불안해서 돈 못 주겠어. 매매대금. 대금 주는 거 거절할 수 있다. 이게 권리 주장제 있는 경우 대금 지급 거절권이에요. 매수인의. 이건 권리야, 권리. 자, 그래서 이 법정 그대로 나오니까 특히 과실. 이놈이 정답 주문이니까 특히 이 두 번째. 돈이 들어왔어요. 과실은 오른쪽. 매수인. 장난쳐.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 갑의 을에 대한 매수인에 대한 담보 책임. 동네가 세 군데. 첫 번째. 권리의 하자. 권리에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죠. 물건의 하자. 세 번째, 내가 낙찰받은 이 부동산에 문제가 있죠. 권리 하자 문제가. 경매. 그래서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담보 책임은 동네가 세 군데. 권리의 하자, 물건 자체의 누수, 균열과 같은 물건의 하자. 자, 이 물건 자체의 누수, 균열, 하자를 담보 책임 앞에 하자를 넣어요.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이 6글자가 뜨면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무조건 물건 자체의 하자예요. 하자 담보 책임 이런 6글자가 붙어 있으면. 자, 이와 같은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담보 책임은 민법이 정한
무조건 잘못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갑한테 아무 잘못 없어도 무조건 담보 책임은 부담한다. 이걸 무과실 책임.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져.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서 무과실 책임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두 개. 여기하고 담보 책임, 무과실 책임. 하나가 더 있어. 민법 총칙에서 나와요. 한번 생각해봐. 어디가 무과실 책임입니까? 총칙에서. 민법 총칙에서. 알라나 몰라? 몰라도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자, 무권 대리니까 그림이 갑, 을, 병. 얘가 대리권 없이 팔았죠. 본인이 추인도 안 했죠. 병한테 책임을 져야 돼. 병이 네가 계약이행해 또는 돈으로 손해배상해. 이게 바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책임문을 내면 선의 무과실일 것. 이거 하나 외우고. 두 번째, 무조건 책임져. 제3자의 사기로 야기됐다 하더라도 얘는 아무 잘못이 없지. 무권 대리인 조카한테 사기당했다겠죠. 제3자의 사기로 무권 대리인가 야기돼. 쟤한테 아무 잘못 없어. 그래도 무조건 책임진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은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 한 번 나왔고 이놈은 서너 번 나왔어요. 정답집이네 이거. 이걸 해야 돼.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 제3자 사기 이 판례 그대로 나와요.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진다. 그래서 나중에 하면 돼요. 생각 안 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총칙은 다 까먹어야 돼. 지금 상태에서 이게 기억나면 안 돼요. 근데 듣는 순간 아 그랬던 것 같아. 그 정도 느낌만 살려주면 돼요. 근데 생판 처음 들어봐. 아 그러면 안 돼. 그래 그런 것 같아. 이 느낌은 들어야 돼. 그런 것 같아. 언젠가 들어본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계속. 우리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6과목을 스크린하면 돼요. 한 과목당 하루씩. 한 과목에 하루씩 스크린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1년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험생들은 계약법 하니까 총칙 다 까먹었어. 불안해 죽겠어. 물권법 다 까먹었어. 걱정하지 마요. 당연히 까먹지. 당연히 까먹어요. 왜 괜찮느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한번 스크린 한다고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그러니까 시험 보지. 어떻게 평소 실력으로 시험 봐. 시험은 뭐든지 벼락 공부예요. 저 고시도 벼락 공부야. 시험 보기 하루 전 우리는 2000페이지에 문제 하나 나와. 논술형으로.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200개 사례 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다음 전날 스크린해. 눈도장 찍는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그 하루 정리를 위해서 1년간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계약법 배우면 계약법에 충실하는 거지 민법 총칙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하지 마. 지금 현재 충실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시험 보기 하루 전에 스크린만 될 실력을 갖추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봤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증은 뭐가 할지 일주일 전에 보면 일주일 후에는 생각이 나요. 생각난다고. 왜? 1년간 그래도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거 잊어먹었다고 전혀 스트레스 받죠. 원래 공부가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만 내가 한번 스크린하면 된다. 마지막. 그 하루 스크린하려면 1년간 공부를 해놔야 스크린 되지. 공부가 안 되면 하루에 어떻게 스크린이 돼? 그죠?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스크린이 되고 눈도장 한번 찍으면 시험장에서 일주일 안에 생각나요. 그런 식으로 시험은 합격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에 충실해야 돼. 대신 왔다 갔다 할 때 민법 총칙 틀어. 제 강의를. 그러면은 좋잖아.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놀리지 말란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할 때 총칙 듣고 물권법 듣고 그런 식으로. 현재 책 볼 때는 여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또 이걸 듣고 항상 절대로 음악 듣고 다니지 말기. 제 강의 듣고 다니기. 꼭 제 강의 아니래. 다른 과목도 들어요. 들어서 들리면 되는 거고 들었는데 안 들려. 그러면 그건 들으면 안 되지. 들려야 돼. 무슨 말인지. AFKN을 10년간 봐봐요. 영어가 느나. 진짜
CNN을 10년간 봐봐. 지금 상태에서. 영어가 안 된 상태에서. 영어 늘어요? 안 늘어. 10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봐. 그건 소음이지.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아, 그렇지. 담보 책임은 3가지가 있지. 그렇지. 그렇지가 돼야 된다고. 그것만 무한 반복하면 돼요. 한국어니까 들릴 거 아니야. 그럼 반복만 하면 돼. 따라하고. 그러면 민법은 자연스럽게 OX 골라요. 그 다음 지문 훈련을 해야 돼. 지문 훈련. 단순히 들린다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정해진 시간에서 풀려면 읽고 중심 파악해서 있다 없다 빨리빨리 찍어나가야 돼. 그러니까 외우란 얘기지. 중심 잡고 있다 없다. 결국은 이 바탕하에서 외워야 돼요. 결국은. 뭘 외우느냐? 중심 있다 없다. 중심 있다 없다. 단어 공부야, 단어 공부. 문장 공부가 아니라. 2줄짜리 문장에서 우리 오후 특강 하잖아요. 방금 문제 풀어봤듯이 항상 중심이 있잖아. 그 중심 잡고 허가! 그래, 허가는 이행착수 아니지. 항상 이유를 알고. 따라서 허가가 나왔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이렇게 허가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 외워야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외워줘야 돼, 외워줘야 돼. 그래야 시험을 정해진 시간 안에 팍팍 풀죠. 모르는 질문 나오면 그냥 물음표 하면 되고. 흘러가겠지 하고 흘러가겠지. 내가 공부한 데서만 실수 안 하면 돼요. 응? 아셨죠? 저는 정확히 뭐가 정답인지 안다고. 8점까지 나온다고. 8점까지. 거기서만 실수하지 않으면 다달다달 하면 돼. 자, 그래서 중요하지도 않은 거. 이건 안 중요하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그놈이 무권 대리인 아무 과실 없어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그게 중요해요. 그건 정답 지문. 이놈은 흘러가고 한 번. 자, 이제 권리의 하자. 세 놈 중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권리의 하자. 자, 권리하자는 여기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한 문제 맞춰요. 권리하자. 특히 아기 매수인. 아기 매수인이 뭘 5동네 중 뭘 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권리하자 담보 책임을 해결하려면 먼저 순서부터 제가 외우라겠어요. 외워졌나 이제? 외워졌나? 이것부터 외워야지 시작되는 거요. 전부 다인 권리. 두 번째가 일부 다인 권리. 세 번째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면적이 일부 부족하고 아예 일부 날라간 거예요. 일부 부족, 일부 멸실이에요. 자, 네 번째가 용의권 제한. 마지막 5번째가 저당권 행사. 그래서 순서를 쫙 나열해야 돼.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 제한, 저당권 행사. 이렇게 계속 외우는 거예요. 자, 선의의 매수인일 수도 있고 을이 이 사실을 안 악의의 매수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부 타인 권리라는 것은 갑이 매도인인데 이게 전부가 A 소유란 얘기지. 전부가 A 소유. 그러면 갑은 A로부터 취득해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불발된 거예요. 그럴 때 매수인들이 갑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이 매수인이 A 거란 걸 모르고 얘기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선의 매수인은 얘가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이행 불능의 개념이에요. 얘가 원래 넘겨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놈하고 파토가 난 거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따라서 못 넘겨받으니까 어른 이 계약을 일단 쭉 내야지. 해제.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그래서 담보책임의 가장 기본 내용은 일단 계약 날리고 해제. 그다음에 자기한테 매수인한테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책임 내용은 5동네 다 나와. 해제,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담보책임의 기본 내용은 이 계약을 날리고 해제하고 자기한테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부 타인 권리다. 30%가 A 소유였는데 마찬가지 못 넘겨주죠. 그러면 을은 선택을 해야 돼요. 70%만 살까 아니면 전부 날릴까. 자, 나는 70%만 살래. 대신 1억에 계약했는데 1억 전부 주면 손해보지. 그래서 30% 파트만큼 돈은 매매되면 까야겠지.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에 나오는 게 대금 감액이 나오는 거예요. 대금 감액. 하지만 나는 전부가 필요하지 70%만으로는 내가 의미가 없어. 그러면 남은 잔존 부분 70% 맞으면 난 안 사. 그러면
전부 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손해 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결국 일부 타인 권리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대금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 따라해. 대금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게 일부 타인 권리.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자기는 1000평에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까 30%가 300평이 부족하고 알고 보니까 300평 일부가 이미 날아갔다는 얘기지. 물에 잠겼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는 외워야 돼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용익권 제한은 선의만 일단 선의의 매수인만 물을 수 있다는 거. 선의만. 그럼 어떤 책임 묻느냐? 당연히 그래 나 30% 부족해도 괜찮아. 나 살 거야. 그러면 대금 감액하고 사고. 아니야 나는 전부가 필요하지. 남은 부분은 필요가 없어. 나는 전부가 필요해. 그러면 똑같죠. 전부 해제. 그 다음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똑같아.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나 일부 부족 일부 멸실은 대금 감액이 나오고 일부가 나오니까 나 전부가 필요해. 남은 부분이면 안 사. 전부 해제할 거야. 전부 해제가 나오고 이 바탕에서 반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용익권 제한. 내가 샀는데 여기에 전세권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사서 나는 입주하려고 샀는데 아이고 입주가 불가능해졌죠. 1년 기다려야 되지. 세입자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입주하려고 산 경우에 갭 투자는 상관없지. 입주할 생각이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입주하려고 샀어. 근데 저놈의 전세권자 때문에 내가 입주가 불가능.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럼 계약 날려야지. 그래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한해서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갭 투자와 같이 입주할 생각 뭐 그런 거 없다면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 해제는 못하고. 그대로 외워주시고. 이 용익권 제한 이 내용이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에 그대로 갖다 쓴다. 준용한다. 똑같죠.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물건 누수 균열이 이거예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한해서만 계약 해제.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 이렇게 외워주시고 마지막 이 아파트에 저당권이 있었는데 분명히 어른 매매대 5억 다 줬어. 가! 빨리 담보대출 1억 갚고 말소하면서 나한테 등기 넘겨줘. 매매대금 다 줬죠. 그런데 갑이 말소를 하지 않아서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려버렸지. 그래서 저당권 행사 또는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른 아무 잘못 없어. 갑이 잘못했지. 그래서 일단은 날라갔으니까 해제, 손해배상. 아기도 둘 다. 왜? 어른 선량한 99% 우리 국민. 저당권 있는 건 다 알 테니까. 그래서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결국 일부 타인 권리하고 수량 부족 일부 매수 이 일부에만 대금 감액이 나오고 다른 어디에도 대금 감액 안 나와요. 이렇게도 나와. 다음 중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럼 답은 이 둘 중 하나야. 일부 대금 감액. 그 다음에 이제 악의 매수인이 선의가 할 수 있는 것 중 뭘 할 수 있느냐. 시험은 이제 이거 하려고 이걸 한 거예요. 이거 하려고. 맨 앞놈. 전부 타인 권리 첫 번째 동네. 악의 매수인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손해배상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 깔 수 있다. 대금 감액. 그래서 해제 대금 감액.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동네, 두 번째 동네.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용익권 제한은 수용은 선의만 따라서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동네, 네 번째 동네는 악의 매수인 나온 순간 소수로는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있다로 끝나면 무조건 X지문. 수용은 선의만. 저걸 외우고 안 돼, 안 돼. 이렇게 외워야 잘 외워져요.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아무것도 안 돼. 자,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저당권 행사는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손해배상은 선의밖에 못 해요.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못 해. 하지만 저당권 행사만큼은 손해배상까지 해제뿐만 아니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사기간 제한이 있어요. 담보책임 행사기간.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맨 위, 첫 번째 동네. 맨 밑에, 다섯 번째 동네. 여기는 특별히 제척기간 조문이 없어요. 하지만 중간 세 놈은 행사기간 제한 1년 안에 해라. 자, 매수인이 선이라면 몰랐으니까 안날로부터 1년. 매수인이 악이라면 안날이 나오면 안 되겠죠? 악의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그래서 여기를 되게 쉬워. 선의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X지. 그래서 몰랐으니까 안 날라와야지 너 X 이런 식으로. 결국 담보책임 권리하자 80%가 여기서 나오는데 순서를 먼저 외우고 전부 타인권리, 일부 타인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용의권 제한, 저당권 행사 이렇게 딱 놓고 악의 미수인, 해제, 대금 감해, 수용은 선의만. 따라서 악의는 안 돼, 안 돼. 마지막 맨 밑에 동네는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오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무조건 여기서 박혀. 거의 80%가 정답지만 악의 매수인 여기를 장난쳐요. 그래서 첫 번째 동네 해제할 수 있지. 일부 타인권리 두 번째 동네죠. 그 동네 파악하고 맨 왼쪽 놈 할 수 있지. 맨 왼쪽. 수량 이건 안 돼. 악의는 몰라야지. 안 놈을 왜 보호해줘. 그래서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시는 한 문제짜리로 나와. 한 문제 사례형으로 1000평을 샀는데 200평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가장 중요해요. 오케이 10분간 쉬고.